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5년째 싸우고 있는 협심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19년 가을이었어요. 추석 때 큰아들네 집에 갔다가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가슴을 양손으로 꽉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왼쪽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추석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손자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도 괜찮다, 금방 나을 거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저절로 나아지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빨리 걸을 때, 무거운 것 들 때, 찬바람 쐴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언덕길 오를 때면 꼭 가슴이 조여왔어요. 쉬면 나아지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소처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침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면서 119에 신고하더군요.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는 동안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구급대원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넣어주더니 혀가 따끔거리면서 조금씩 숨이 트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젊은 의사가 와서 설명하더군요. 협심증 같습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해야 해요 하고 말이죠. 관상동맥조영술 이름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심장 혈관을 엑스레이로 찍는 거예요.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들어간 다음 조영제라는 약물을 넣고 사진을 찍는 거더라고요. 검사 받는 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수술대 같은 곳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이제 조영제 들어갑니다. 몸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하더니 정말 가슴부터 온몸이 화끈거리더군요. 30분쯤 걸렸나 검사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더군요. 여기 보시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큰 혈관 3개 중에서 2개가 70% 이상 막혀 있어요. 특히 이 혈관은 90%나 막혔네요 하고 말이죠. 평생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나 물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유전 등 여러 원인이 있어요. 어르신은 가족력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셨네요 하고요. 치료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의사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스텐트 시술이고 하나는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이라고요. 제 경우는 막힌 곳이 여러 군데라 수술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스텐트를 먼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스텐트 시술 날이 되었습니다. 부분마취라서 정신은 말짱했어요. 의사가 지금 스텐트 들어갑니다. 풍선 부풀립니다 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더군요.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들었다가 시원해지는 게 신기했어요. 시술 후에 의사가 보여주더라고요.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렸어요. 피가 잘 흐르죠. 스텐트 2개를 넣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정말 신기한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가슴 열지 않고도 심장 혈관을 뚫다니. 퇴원하면서 약을 한 보따리 받았습니다. 아스피린이라는 피를 묽게 하는 약,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혈압약, 협심증약.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약은 아침에, 이 약은 저녁에,
이 약은 가슴 아플 때 혀 밑에 넣으세요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가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소금 줄이고 기름진 것 줄이고 채소 늘리고. 처음엔 밍밍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평생 짜고 맵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니 밥맛이 없었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하고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40분씩 걷습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다녔어요. 병원에서 운동 처방사가 맥박 재면서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박 씨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0년째 협심증이에요. 스텐트 4개나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요. 약 잘 먹고 운동하면 괜찮아요 하고 말이죠. 약 부작용도 있었어요. 아스피린 때문에 멍이 잘 들고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근육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의사한테 말했더니 약을 바꿔주더군요. 부작용 있으면 참지 말고 꼭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도 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심전도 찍는 검사인데 언제까지 걸을 수 있는지 보는 거더라고요. 2년 전에는 또 한 번 큰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깼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119 불렀고 응급실에서 검사했더니 스텐트 넣은 곳 옆에 또 막힌 곳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혈관이 너무 가늘어서 스텐트 넣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강화하자고 해서 약이 더 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러더군요. 협심증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에요. 당뇨나 고혈압처럼요.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 가능해요 하고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라는 것도 삽니다. 손자가 사줬는데 심박수를 재주더라고요. 운동할 때 맥박이 너무 빨라지면 삐삐 소리가 나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든든합니다. 식단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싱겁게 먹으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정말 그래요. 나물 단맛, 생선 고소한 맛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약 먹는 것도 루틴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에 약, 저녁 먹고 약, 자기 전에 약. 약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체크합니다.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요. 운동도 매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고 날씨 좋으면 공원 산책하고. 운동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픈 사람들인데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명상도 배웠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엔 영 어색했는데 지금은 하루 10분씩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친구들한테는 꼭 끊으라고 합니다. 담배가 혈관에 얼마나 나쁜지 이제 알거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협심증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병 때문에 오히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으니까요. 가족들 걱정이 제일 컸어요. 아내는 제가 무거운 것만 들어도 놀라고 아들, 딸은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매일 전화하고. 처음엔 답답했는데 지금은 고맙죠.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손자들한테도 할아버지 병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해하라고요. 큰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어른 되면 미리미리 검사 받을게요 하고요. 그래, 예방이 최고지. 병원비 걱정도 있었어요. 스텐트 시술이 비싸거든요. 다행히 보험도 있었고
나라에서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약값이며 검사비며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건강이 최고 재산이니까요. 요즘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그럴 때는 니트로글리세린 한 알 먹고 쉽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같이 운동하던 정 씨라는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협심증일 때 관리 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꼭 약 잘 먹고 운동하라고요. 병원에서 협심증 환자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응원도 합니다. 거기서 들은 건데 요즘은 치료법이 계속 발전한대요. 우리 때보다 더 좋은 약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40대 협심증 환자도 많대요. 스트레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때문이래요. 제 조카도 48배 스텐트 시술 받았어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 조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좋아하던 삼겹살, 곱창, 튀김 다 끊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조금씩 먹어요. 인생 재미없게 살 순 없잖아요. 대신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운동합니다. 병 때문에 얻은 것도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감사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웃에 협심증 진단받고 우울해하는 분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관리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나도 5년째 잘 살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의사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괜히 민간요법 찾아다니지 말고 병원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무슨 풀뿌리가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 약이랑 상호작용 일으켜서 응급실 갔대요. 가족들한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잘 관리하면 가족들도 안심하니까요. 약 달력 보여주고 운동 인증샷도 보내고 검사 결과도 공유합니다. 최근에 심장 CT라는 것도 찍었어요. 스텐트 상태를 보는 건데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대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르신처럼 관리 잘하시는 분이 드물다고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90세도 문제 없다고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새벽 찬 공기에 갑자기 나가면 안 되고 준비 운동 꼭 하고 가슴 아프면 바로 멈춰야 해요. 겨울엔 모자랑 목도리 꼭 하고 나갑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떨려요. 수치가 좋으면 기분 좋고 나빠지면 걱정되고 그래도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협심증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어요. 감기약 살 때도 약사한테 꼭 협심증 있다고 말해요. 비아그라 같은 약도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니트로글리세린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여행 갈 때도 준비를 많이 해요. 약은 2배로 챙기고 진단서랑 처방전 복사본도 가지고 다녀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비행기 탈 때는 복도 쪽 자리로 예약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최대한 피해요. 뉴스 보고 화내는 것도 줄이고 가족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화내면 혈압 오르고 심장에 물이 가니까요.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 배우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은 병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더 좋아요. 지금도 매일 체중 재고 혈압 재요. 수첩에 다 기록합니다. 병원 갈 때 의사한테 보여주면 참고가 된대요. 몸무게 늘면 안 되니까 식사량도 조절하고요. 어제는 동네 어르신이 가슴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라고 했어요. 검사해 보니 역시 협심증이래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제가 경험 알려줬더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올해로 협심증 진단받은 지 5년째예요. 스텐트는 2개 들어있고 약은 6가지 먹고 석 달마다 병원 가고 매일 운동하고 번거롭지만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완치는 안 됩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당뇨 환자가 인슐린 맞으면서 사는 것처럼 저도 약 먹고 운동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어르신들 혹시 계단 오를 때 숨차고 가슴 답답하신가요? 그럼 꼭 검사 받으세요. 협심증은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늦으면 심근경색 될 수 있어요. 이미 협심증 진단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우리 모임 회원들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약 잘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깨달은 건요, 병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건강이 소중함을 알았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됐으니까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후반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속도는 느려졌지만 아직 결승선은 멀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면 됩니다. 협심증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고 잘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거죠. 관리만 잘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덕분에 건강 관리도 하게 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 70년 넘게 써온 중고차 같은 거예요. 엔진이 좀 삐걱거려도 부품 갈아 끼우고 기름 넣고 관리 잘하면 아직 멀리 갈 수 있어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의사는 우리 편이에요. 약 먹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약은 우리를 돕는 도구예요. 운동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운동은 최고의 명약이에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한테, 의사한테, 병 친구들한테 털어놓으세요. 나누면 반이 되고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나무는 폭풍을 만나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린대요. 우리도 병이라는 폭풍을 만났지만 더 깊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만 더 걸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약 한 알 거르지 않고 먹으면 그게 승리예요. 가족과 웃으며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아직 갈 길이 있어요. 손자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요. 협심증과 함께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